안녕하세요. 솔리덕스 교육의 완전정의 플레이 솔리덕스 원동형 강사입니다. 네, 한동안 퍼펙트 NCS 애프터 강의 또 잘 보셨죠? 또 요번에는 2020 베이직 애프터 강의로 또 연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교재로 학습하시는 많은 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애프터 강의 교재 풀이과정 강의 연재 중인데요. 플레이 솔리덕스 2020 베이직 애프터 강의 5번째 강의는 교재 187페이지 기본 강면 12번 문제 풀이 과정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도면 한번 보실까요? 이거는 그냥 딱 도면 보는 순간에 가장 먼저 진단이 돼야 되는 건 뭐죠? 정면, 윗면, 그러니까 평면, 내려다본 방향, 그리고 우측면 이렇게 봤을 때 정면도에서 이 얇은 스케치를 먼저 그려서 형상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을 깎아 넣는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깎아지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 측면에서 커팅되는 부분들이 좀 애매하긴 하겠네요. 그쵸? 저는 정면에 이렇게 생긴 스케치를 먼저 작성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문서를 실행하고 파트 문서 실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오프셋 도구를 사용을 할 건데요. 정면 스케치 작성 진행했고요. 그리고 원점은 우리가 편집하는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 선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선 더블 클릭. 자, 이 치수 먼저 완성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치수가 지금 어떻게 들어가냐면 높이가 40이고요. 그리고 아래쪽 폭이 55. 그리고 전체 폭은 두께는 잘 모르겠는데 평면도를 보니까 38이라고 전체 치수가 나와 있네요. 38만큼. 그리고 높이는 25만큼. 네, 이렇게 들어있죠. 자, 그리고 나서 필렛 팔 사이즈만큼 먼저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세 군데 필렛을 먼저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면을 잠깐 먼저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긴 도면의 제일 외곽, 그러니까 우리는 오프셋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외곽 사이즈를 가장 먼저 완성을 해 놓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스케치를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스케치 오프셋 도구를 사용해서 아래쪽으로 한쪽 방향으로 두께는 5mm만큼 오프셋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부의 필렛은 알아서 두께값만큼 마이너스가 되어서 아마 필렛 3 정도가 될 거예요. 3 정도가 아니라 3이 답인 거죠. 그리고 나면 여기에서 양면 마무리 선 스케치를 선택해서 끝나는 부분이 딱딱 맞아 들어가도록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확인 버튼을 눌렀을 때 전체적인 스타일이 완성이 됐으면 연속 동작이죠. 돌출. 그래서 두께값이 90만큼이래요. 뭐 가운데 정렬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한쪽으로 쏠려도 좋은데 저는 중간 평면 할게요. 원점을 가운데 배치를 했습니다. 자, 확인 버튼. 자, 그래서 컨트롤 7번 눌렀을 때 가장 먼저 만든 작업이 이 형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여기 필렛 부분이 가장자리가 없이 굉장히 매끈하게 표시가 되고 있죠. 그러네요. 분명 모서리선은 까맣게 보이는데 접선 부분이 이렇게 표시가 되지 않고 스무스하게 들어가 있죠.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델링 작업에서는 가급적이면 접선은 표시해 놓고 작업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 옵션은 도구 옵션, 그러니까 시스템 옵션에 들어가셔서 표시 항목에 들어가 보시면 파트 어셈블리 접선 표시라는 옵션이 있어요. 여기에서 표시 상태로 놓으면 가상선은 이거보다 더 흐린 상태로 아마 보조선 1.4선, 2.4선 아마 이렇게 나올 거고요. 저희는 확실하게 표시 상태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하게 접선이 구분이 되도록 변경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윗면에 스케치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면 또 잠깐 보여드리면 이 가운데 커팅하는 부분을 먼저 깎아 내릴 거예요. 직접 스케치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를 코너 사각형으로 이렇게
먼저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과 선 사이, 지금 이 폭이 얼마냐면 R이 10이기 때문에 지름은 20이 되는 거죠. 선과 선 사이 여기도 20만큼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끝에서 끝까지 이 가운데 남겨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이 선으로부터 이 선까지 이 가운데 위치가 얼마냐면 18만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우리가 스케치 공유 기능을 쓰기 위해서 스케치 하나를 더 칸막이를 그릴 건데요. 여기 부분은 35만큼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스케치를 지금 위에서 두 가지 영역으로 그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칸막이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피처에 돌출 컷 도구를 눌렀을 때 지금 미리 보기가 표시되지 않는 것은 어느 부분을 커팅할 것인가, 어느 부분을 자를 것인지 선택 프로파일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골라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관통할 부분, 그러니까 자, 여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35라는 지수가 이 선을 기준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만 관통하시면 안 되고 그 바로 안쪽까지 모두 관통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래서 두 가지 영역을 먼저 선택을 해서 관통 피처를 생성을 했습니다. 자, 중간 평면 말고요. 저는 블라인드 형태를 눌러서 관통, 자, 이렇게 옵션을 바꾸겠습니다. 확인. 자, 그러면 지금 위쪽도 살짝 깎이긴 했는데 지금 위쪽이 문제가 아니라 아래쪽 때문에 먼저 절단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스케치 공유 기능을 사용해서 지금 깎아지지 않은 이쪽 부분을 다시 한번 깎을게요. 그러니까 이 스케치를 재활용을 해서 한 번 더 커팅, 그러니까 피처에 돌출 컷 버튼을 눌러서 다시 한번 영역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관통 옵션을 주시면 멀쩡히 살아 있어야 하는 하단부도 같이 커팅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다음까지 또는 꼭지점까지 라는 옵션을 사용해서 아래쪽 부분이 깎이지 않도록 옵션을 지정을 해 주셔야겠죠. 자, 확인 버튼.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전체적인 도면이랑 어떻게 된 거죠? 비교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구멍과 필렛 이 부분 빼고는 지금 완벽하게 생성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한 번에 많은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욕심을 부린다기보다는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의 전체적인 형상만 먼저 실루엣을 잡아 놓으면 나중에 디테일한 부분을 추가할 때 훨씬 편하겠죠. 그럼 여기는 저희는 필렛으로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필렛에 스냅을 잡는 도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불필요한 부분들이 같이 잡는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스냅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수동으로 필렛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확인 버튼 한번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피처 필렛 5 반경을 입력해서 이제는 이 하단부, 여기는 잡히려나? 여기는 잡히네요.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필렛을 지금 우리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군데를 입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마우스로 모서리를 선택했을 때 이렇게 스냅을 잡겠다라는 옵션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 옵션에서 미리 보기 항목을 봤을 때 내가 원하는 요소들이 선택이 됐다라고 한다면 일일이 선택하지 마시고 스냅으로 한 번에 입력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굉장히 편하죠. 그럼 벌써 전체적인 형상이 나왔고요. 이제는 구멍만 4군데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윗면에 스케치를 그려서 돌출컷 이렇게 작성을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우리는 조금 더 편한 방식, 구멍 가공 마법사 도구로 차원이 다른, 그리고 윗면, 우측면 각각의 면이 다른 구멍을 한 번에 뚫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멍 가공 마법사에서 그냥 일반 구멍 크기를 선택하시고 여기는 나사 여유값보다는 드릴 크기, 그러니까 그냥 직접적으로 뚫리는 구멍의 크기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는 지름이
만큼이 되겠습니다. 자, 드릴 크기 10.0, 자, 10mm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관통을 하면 문제가 생겨요. 지금 반대편 벽들이 다 뚫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침 조건을 다음까지 옵션으로 결정해 놓고 위치 탭으로 눌렀을 때 이 3D 스케치라는 버튼이 있어요. 자, 이 버튼을 클릭하시고 나면 여러분의 마우스에 이렇게 X, Y라는 항목이 동동 떠다니거든요. 그랬을 때, 자, 지금 보이시죠?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 배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구멍의 위치가, 구멍의 방향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가운데 센터에 구멍을 뚫고 싶다라고 할 때 여러분의 마우스로 모서리에 가져다 대서 중심 콕, 다시 여러분의 마우스에 가져다 대서 중심 콕. 자, 지금 미리 보기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이쪽도 다시 한번 모서리를 갖다 대서 콕, 그리고 다시 한번 모서리를 가져다 대서 콕. 자, 이렇게 위치를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는 구멍을 뚫은 것 같은데 미리 보기가 안 나와 라고 하신다면 ESC를 한번 눌러서 여러분이 점 스케치 잘못 찍었다라고 생각되는 점은 딜리트, 삭제를 하셨다가 다시 점 스케치로, 자, 저도 다시 한번 뚫어볼게요. 자, 콕. 자, 이젠 미리 보기 다 보이시죠? 네, 이렇게 별도의 위치를 지정해서 구멍을 뚫어 주셔도 되겠습니다. 한 번에 작성이 됐죠? 자, 그러면 현재 이 상태에서 신호등 버튼 세로 고침 한번 누르신 다음에 무게를 한번 재볼까요? 자, 답을 한번 맞춰보시죠. 자, 아무것도 재질이 들어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일반적인 무게는 44.43g으로 측정이 되겠습니다. 의외로 복잡해 보이는데 좀 다른 방식이죠. 아마 여러분들은 윗면에 이 모든 스케치를 그려서 돌출 컷, 또 우측면에 스케치를 그려서 돌출 컷, 이렇게 접근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방식이 굉장히 새롭죠. 위에서 먼저 한 번, 그 다음에 한 번, 순서는 바꿔서 깎아도 상관은 없죠. 그리고 나서 테두리를 필렛으로 다듬어 준 다음에, 네, 스냅 잡는 것도 같이 알려드렸고, 네, 그리고 가장 신기했던 구멍 가공 마법사로 이렇게 축이 다른, 면이 다른 곳에 한 번에 구멍을 뚫을 수 있다라는 것도 같이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번째 풀이 과정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또 공부하시다가 난 이거 풀이 과정 보고 싶은데 하는 도면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올려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고 카페로 제보를 해주셔도 좋아요. 그러면 또 풀이 과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솔리덕스 학습, 솔리덕스 작업 되시고 저는 또 다음 애프터 강의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덕스 교육의 완전 정의 플레이 솔리덕스 원동현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